12.3 윤석열 불법 계엄 직후 돌아온 청구서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란 사태의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10명 중에 5명은 단체 예약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연말 특수에도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9%나 줄었습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내수부진 장기화로 안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서민, 골목 경제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찬물을 퍼부은 격입니다. 대외 경제 환경도 여느 때와 다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고관세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후에 1,44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1,430원선을 오르내리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은행도 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평가 자료에서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시스템은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정, 특히 경제, 민생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어제는 그 주도권도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정 어려우면 민생과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라도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내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향적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부터 경제부터 키웁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농업사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남용입니다. 더구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입법 아닙니까? 더 이상 거부권 남발 정치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입니다. 이 법안들 거의 모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서 건의했습니다. 이미 한 총리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한 불법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권한대행이 국정안정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민생 법안들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합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입니다.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TV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